잠자고 있던 문재인의 리스크 중 몇 개들이 지금 도마 위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미친 개마냥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 뒷짐지고 십선비처럼 누가 또 나서 주겠지 하면서 쳐 기다리고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온통 하는 말마다 거짓말에 조작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문재인. 자, 방금 전 문재인이 회고록을 통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고 당시 북한과의 연락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단절을 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연락할 길이 없으니 국제 상선 통신망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었고 수신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서 참 답답했다. 만약 연락망이라도 가동이 되고 있었다라면 뭔가 노력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 라면서 마치 책임 회피하는 듯한 뉘앙스의 주장을 회고록을 통해 밝혔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죠. 자, 이 문재인의 주장을 듣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희생자 친형 이래진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소위 말해 개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오늘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문재인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입장이 회고록을 통해 공개가 되자마자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가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남북 간 연락할 길이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다라는 말은, 즉 문재인 회고록에 담겨있는 그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실제로는 대북 채널이 있었다라고 이래진 씨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이래진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재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당시 사고가 터졌을 때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내게 북측과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 언급을 했다고.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의 저 주장은 국민을 거의 기망하는 희대의 거짓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및 국방부 한라인 등으로 대북 연락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유엔사에도 대북 연락망이 존재하고 있었다라 이래진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한라인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은 정말로 책임 회피를 하듯 연락할 길이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저 따위로 말을 해버리니 유가족 입장에선 진짜 문재인이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짓말로 책임 회피까지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유가족 입장에서 분노는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혹시 당시 북측과의 대화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단호하게 아니다. 사건 당시 내가 서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 장관이 북한과 연락 채널이 존재한다. 다만 군사 기밀이라서 공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래진 씨는 주장합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은 북한에 들어가서 당국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래진 씨 요청에 북한의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 수십 번 연락하면 딱 한 번 응답한다라며 분명히 대북 연락 채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몸소 보여줬다라 말을 하고 있어요. 두 장관급의 인사가 분명히 유가족에게 대북 채널은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문재인 전만은 진짜 너무도 뻔뻔하게 회고록에서까지 저거 진짜 일기장을 남에게 공개하는 것과 똑같은 진짜 진실만을 적어야 하는 그 회고록에서조차 국민 앞에서 저 따위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일기장과도 같은 회고록에서까지 솔직히 짓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반절은 그냥 믿고 걸으면 된다라는 얘기와도 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은 살다 처음 봅니다. 옌병을 거. 자,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문재인과 당시 청와대 정부는 가뜩이나 북한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타이밍에서 해당 공무원 피살건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북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북한을 향해 분노하게 될 것을 굉장히 걱정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관련한 자료들, 예를 들어 월북이라고 조작을 한다라던가 군 통신 자료를 삭제한다라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처럼 그런 미친 짓들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건을 이리저리 조작을 했다가 당시 부하 직원들이 전부 법적 처벌을 지금 받고 있으니 마지막 남아있는 문재인은 마치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듯 연락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지 같은 핑계를 회고록을 통해 지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반응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해당 기사 밑에 딸린 댓글들 분위기는 문재인에게 이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잠자고 있던 문재인의 리스크 중 몇 개들이 지금 도마 위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미친 개마냥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 뒷짐지고 십선비처럼 누가 또 나서 주겠지 하면서 쳐 기다리고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당선인이나 최전방에 나서서 문재인의 이런 리스크들을 꼬집고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덧 보니까 인터넷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보다는 삼김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숙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분위기를 국민의힘에서 책임지고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건드려줘야 됩니다. 막힌 변기 주기적으로 뚫어주듯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가 없게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는 네임드 의원들이 터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승전 특검 쟤네가 외치죠.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쟤네가 뭔 말만 하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디올백 특검을 하자라고 짓거리면 그래? 김정숙 특검 그러면 가자. 서해 공무원 피살 특검 가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가자. 김정숙 옷 특검 가자. 김혜경 법카 특검 가자. 계속해서 이렇게 반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보수 진영에서 하지 않았던 대응 방법들인데 지금은 보수 진영 몇몇 의원들만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 이제는 전 의원이 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특검을 운운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가 저쪽 진영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검의 뭐 조건이니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안 된다느니 이딴 거 일단 다 집어치우고 쟤네가 특검이란 단어를 꺼낸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맞받아칠 수 있는 반격 끼는 탑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의혹 지금 사건이 터진 지 벌써 몇 년이야? 2020년 10월에 터진 이 사건 아직까지도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죠. 조금 있으면 만 4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에게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없다면 특검 요청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들썩이면 되는 겁니다. 특검이 되던 말던 통과가 되던 말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핏게 들고 계속해서 국민들 머릿속에 박히게끔 기계적으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말 수많은 조작 사건들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보면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